저는 사실 학원을 초등학교 때 다니지 않았어요. 저는 개념이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수학은 꼭 맞춤형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했는지. 사실 전 수학 문제집 풀 때마다 약간 조금 이제 화가 났던 게 개념을 읽어보면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실전용으로 제가 체득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기초적인 거를 연산이나 그쵸? 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전 실수 안 하는 게 초등학교 때는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답노트 되게 정리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독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학원에서 해준 거. 저는 지금도 그런데 개념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때 분수끼리 더하기 이런 거 배운다고 했을 때 분모를 통분해야 되잖아요. 분모를 왜 통분해야 될지 모르는데 통분을 하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안 했어요. 진짜로 기탄 수학 풀면서 진짜 같은 유형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을 풀면서 완벽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개념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넘어가지 않았군요, 그렇죠? 저는 개념이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해될 때까지.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서님. 저는 반복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탄 수학도 그렇지만 사실 문제가 한 유형별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풀면서 실수한 거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국어만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너무 하기가 싫고 막 졸린 거예요. 밤 한 거의 10시가 넘었던 것 같은데 무조건 여기를 풀어야 잘 자게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못하게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제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엄마도 힘드셨을 텐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대형 학원을 저를 보내셨어요. 대형 학원은 저를 맞춰주지 않잖아요. 안 맞아서 나오고 이제 다시 1대1 수업으로 해서 반복해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탄 수학 경험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떤 게 되게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되게 차별점이 있단 말이죠. 저는 몇 학년까지 했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분수 연산시키는 거? 그것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이게 하기 싫을 정도로 계속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씩 해야지 이제 그 감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 그걸 처음 배우는 거니까. 질릴 정도로 뭔가 같은 문제를 주기 때문에 기초를 다는 게 되게 좋았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재밌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님. 초등학교 때 이제 기탄 수업 이제 하나씩 올려 약간 게임같이 전공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 깨고 다음 거 하고 약간 그런 심리를 자극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6살 때부터 기탄 수학을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은 기탄 수학이 매일매일 뭐 3장씩 풀자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게 명확하게 하루에 몇 장 하자 이게 되게 명확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들이기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 동생들한테 너희 지금 요건 꼭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 과정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기초 체력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냥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이 나오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이 전개가 되는지를 정확히 명확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만이. 왜냐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해야 될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다 음미하기가 좀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좀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저는 오답 정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해본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저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플래너도 써본 적이 없고 오답노트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때도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제 동생이 있으면은 저는 동생한테 플래너 꼭 쓰고 오답노트도 써라고 할 것 같긴 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 가서 보니까. 그리고 연산은 정말 중요한데 특히 연산을 많이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오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내가 식을 안 쓰고 암산으로 해봐야지.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딱 읽고 눈을 감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한 다음에 풀면은 훨씬 좋거든요. 암산도 그거의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산을 일단 많이 해보고 암산으로만 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단계별로 머릿속에서 먼저 푸는 그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수학은 꼭 맞춤형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 맞춤으로 공부해야 된다. 왜냐면 저는 과외도 경험해보고 대형 학원도 다녀보고 독학도 해봤는데 맞춤형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탄 수학도 보면 단계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단계와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을 고민하는 초등학교 친구가 있다면 꼭 지금 수준에 딱 맞는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재와 학습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 가장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약간 본질적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일단 수학을 도대체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수학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가? 저는 수리과학부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때는 내가 수학을 전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수학을 전공했냐 하면은 수학을 얻는 사고력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수학은 증명을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 얻는 그 사고력이 일상생활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고력을 일상생활에서 만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내가 원래 쓰던 방법을 안 풀렸을 때 분명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직 그려본 적은 없지만. 은서님. 사실 저는 문과다 보니까 사실 수학이 제일 힘들고 좀 싫었어요. 근데 수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경제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수학을 공부했던 것이 살짝 숫자와 익숙해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살아갈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이 의문이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저도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사실 쓸데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저는 운동선수였지만 처음부터 막 갑자기 공을 슈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드리블을 해봐야 되고 볼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저는 단계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수랑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고등학교 때 이제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이죠. 기본 이거를 해야지 고등학교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질문들을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좀 꿋꿋이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선행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이 되게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되게 이거에 대해 피해자였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 이제 많잖아요. 초3 때 한국에 들어오고, 그때는 진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막 고3 거 풀고 있고, 그 정석 아시잖아요. 막 그런 거 풀고 저 되게 무서웠어요. 그게 막 내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나중에 가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고3 가니까 다 똑같아져요. 선행이라는 게 저는 사실 현행이 완벽해져야지 선행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그냥 자기 거, 학년 거를 진짜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민우님은? 저는 근데 선행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선행을 해야 되는 사람하고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수학이 너무 어렵고 이것도 못하는데 다음 단계로 가면 절대 안 되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쉬워요. 나는 이걸 잘 알고 있고 다음 거 배우고 싶다, 그런 욕구가 본인 입장에 생기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걸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거는 무의미하다. 은서님. 약간 선행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선행을 진짜 안 나갔었고 저는 진짜 노력파거든요, 수학을. 제가 선행을 많이 하는 학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들으러 간 거였는데 거기서 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뭔가 심적으로 되게 속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느낀 거는 너무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선행을 하지 말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1년 뒤나 6개월 후 정도밖에 선행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행을 너무 과하게 하면 되게 속상할 친구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애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려운 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무 과한 선행은 하지 말고 한 1학년 이후 거를 공부하는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사실 그러니까 깊이 가는 거죠. 과도한 어떤 선행은 아이들에게 약간 수학에 대한 그런 좀 어려움을 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조언, 요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정말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부모님 좀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게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왜냐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특정 어플은 주말에만 할 수 있도록 뭔가 부모님과 얘기를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습관을 어렸을 때 기르면 좋지 않을까. 저 근데 진짜로 릴스, 숏폼, 쇼츠, 릴스, 뭐 틱톡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사실 강제로 막으면은 그 사람, 걔네들은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떻게든 썼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핸드폰 말고 인생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후회되는 게 그때 뭔가 좀 더 많이
뛰어놀 걸 이런 후회가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야구한다든가 또 다른 시간에는 뭐 도마뱀 같은 거 키워가지고 밥 주고 또 어떤 시간에는 부모님이랑 밥 먹고 이런 시간이 있으면 사실 핸드폰을 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릴스를 보는 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탄 수학도 좋은 게 결국 지루한 걸 계속하게 하니까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기탄 수학을 통해서 좀 기르고 그리고 인생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핸드폰 안 보고도 재밌게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앞선 두 분이랑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제가 쉽지 않은 거 맞는데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공존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운동선수였으니까 저는 이제 러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남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영향을 받고 뛰는 건데 결국은 남들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하게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랑 초반에 같이 뛰었던 분들 다 결국은 안 뛰거든요. 날씨 추워지니까. 근데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그런 습관을 좀 부모님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왜냐면 커서까지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은 커서 잘 적응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많이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릴스는 결론은 그건데 사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네, 정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이제 부모님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정말 많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험이 여러분들께 꿀팁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초? 너무 얘기해. 아니 재미가 뭐라고? 아니 이렇게 기초? 탄탄 저 이해를 못하는데 기초하고 탄탄하고 화이팅 하라고. 기초? 탄탄 기탄 수학 화이팅. 기초? 탄탄 기탄 수학 화이팅.